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고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고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시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슈들을 정리해봐서 내일 시장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작전명 시크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작전명 시크릿 또 4가지 작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2차 전지가 오르고 있지만 폐배터리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작전 세워보겠고요. 두 번째 작전, 롯데케미칼이 6개 분기 약 1년 반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쪽 화학 섹터, 시클리컬 섹터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작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바로 또 세 번째 작전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끼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네 번째, 철강과 시멘트 가격이 뛴다고 합니다. 현재 소비자 가격 증가 우려가 전해지긴 하는데 관련 종목들 영업이익은 오히려 뛰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투마로우 스타거즈에서 지금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네. 오늘 1등은 누굴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넘어가 볼게요. 네,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볼 수 있는 4가지 전략 오늘 작전명 시크릿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백인엽 한규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내일을 위한 작전 4가지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0.23% 상승해서 2,427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1% 하락했습니다. 802. 그래도 오늘 장중에서 800선이 깨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802로 800선을 사수하는 하루였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보면요.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10개 정도 모자란 상태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는 하락 종목 수가 보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2,832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도 284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097억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까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먼저 매니저님들한테 오늘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남겨주시죠. 오늘 장에 대한 한 줄 평 분석은 조심조심 살얼음판 증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심조심 살얼음판. 뭘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제가 보기엔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은 쳤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세를 이끌어가는 종목이 아직까지 눈에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태고 또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증시 해외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자신을 갖기는 좀 어려운 이런 장세다 보니까 시장은 분명히 저점을 찍고 올라갔는데 굉장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장세인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일단 제가 보는 한도에서는 일단 시장은 단기 바닥은 쳤다라는 관점 그리고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그 살얼음판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부각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이 살얼음판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3분기 실적 발표에 웃고 우는 그런 장이었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긴 한데 시장 모멘텀 자체가 매우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든 치고 나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장일 텐데요. 일단 11월 중순, 11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등락폭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향후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크래프톤까지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최근 경기가 안 좋았지만 실적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면 11월 중순까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IR 담당이랑 통화를 한다든지 전반적인 섹터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간 종목과 섹터들이 좀 많거든요. 백윤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실적이 잘 발표되고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이걸 일단은 좀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빠르게 그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장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고 이제 바로바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특정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장 그리고 뚜렷한 테마가 없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빨리 도는 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라면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다음 주도 섹터 테마에 대비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좀 수익이 난다면 바로바로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현재 시장에선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 4가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술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 바로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전명, 전기차,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전기차 이슈와 함께 폐배터리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있던 소식을 보면은 폐배터리 업계는 오히려 이거를 지금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소식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좀 나왔습니다. 일단 작전명부터 보겠습니다. 나무보다 숲을. 나무가 한교수 매니저님 폐배터리고 숲이 2차 전지 섹터겠죠? 그렇게 되겠죠.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뭐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그 답답한 상태가 좀 진행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바닥이 아니냐 아니면 또 더 빠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2050년을 기준으로 그 시장 규모가 글로벌적으로 약 600조 정도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 뭐 성일하이텍부터 해가지고 세피케인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도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성일하이텍과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또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제 만약에 커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성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시세 흐름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좋아지려면 역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좋아질 것 같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반드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직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이런 시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폐배터리 시장과 전기차 시장 자체가 만약에 다시 이제 부각이 되게 되면 그때는 폐배터리 시장도 앞으로는 굉장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존에는 뭐 소재 관련주를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음 두 번째 2차 전지 관련주가 부각이 되게 되면 폐배터리 시장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무보단 숲을 봐야 된다.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일단 좀 건강하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를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백윤현 매니저님은 같은 생각이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배터리 수명 자체는 뭐 통상적으로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개화되기 시작한 게 최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게 이제 2020년부터라고 계산을 해도 빨리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려면 2027년이나 2028년은 돼야지 본격적으로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수요가 최근에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핵심 광물 가격도 많이 빠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핵심 광물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면 마진율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라면 추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성일아이텍 정도만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그렇죠. 핵심 광물 가격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폐배터리 관련 업체들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조금은 더 뒤에 보도록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중에서 굳이 보자면 네. 종목 한 가지 성일 하이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규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정부가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폐기물로 보고 강화된 규제가 계속 적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때문에 중국 쪽이 조금 더 사업이 좋다? 우리나라가 중국? 네,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폐배터리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안 좋겠죠?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정부가 정책 바꿔야 된다. 지금 뭐 이 폐배터리 시장도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고 또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규제책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재제조 다시 배터리를 다시 새롭게 좋은 배터리를 일부 셀을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이쪽으로 재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순환 자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폐기물로 규정이 됩니다. 폐기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폭발이라든가 화재 유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일정 기준을 틀을 놓고 거기에 규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활용하기가 이제 폐배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또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가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을 해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에서는 분명히 해제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순환 자원으로 이제 활용되다 보면 그만큼 이제 폐배터리 시장도 강한 경쟁력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성장을 해되고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재료들보다는 그런 호재에 더 빨리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야 폐배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시장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지금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제 니켈 가격이라든지 리튬 가격이라든지 많이 그렇죠. 빠진 상태인데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폐배터리가 오히려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 원자재 가격과 하락과 동시에 폐배터리도 안 좋은 시황을 가져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폐배터리의 존폐 여부 이쪽은 어느 쪽의 흐름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광물 가격이 빠지게 되면 폐배터리 일단 뭐 예를 들어 성일아이텍이라든지 네. 세비캠이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고려했을 때 핵심 추출한 이후에 팔려고 했을 때 네. 핵심 광물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라면 마진율이 안 좋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폐배터리 업체들 마진율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기회가 있다라는 점은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추출할 때 그 재활용 효율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오히려 이제 삼원계 배터리보다 안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 배터리가 위주고 그쵸.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위주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LFP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 하락을 위해서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쵸. 향후에 환경을 문제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LFP 배터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라면 폐배터리 때문에 제한을 한다라면 국내 삼원계 배터리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FP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는 LFP와 좀 정반대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앞으로 네, 시장을 볼 때 해석을 맞습니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슬슬 이제 종목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백인현 매니저는 성일하이텍 이야기를 해줬고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느 종목을 보고 계신지? 저도 성일하이텍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뿐인가 봐요. 그죠? 일단 뭐 폐배터리 하면은 성일하이텍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고 전기차 관련주로서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만 최근에 실적들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폐배터리 시장이 자체가 커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성일하이텍은 여전히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단 성일하이텍은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처리 공정이라든가 후처리 공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을 또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회사 하나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아까 지금 뭐 LFP 배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LFP 배터리는 재사용을 못하고 거의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땅에 그냥 묻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FP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데서는 분명히 환경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MCM 계열의 이런 어떤 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고 나중에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저는 그때는 분명히 폐배터리도 다시 더 강하게 오히려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가지더라도 시간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성일하이텍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폐배터리 관련 주로는 성일하이텍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작전명 롯데케미칼 드디어 흑자 전환. 입니다.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 대한유화도 좀 잘 나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이제 뭐 해가 뜨는 건가요? 일단 지금 뭐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은 수년간 지금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흑자 전환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국제유가 상승분 대비 오히려 납사 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같은 경우 3분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쵸.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도 연속성을 봤을 때 연속성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3조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국채 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 소비 그렇죠. 글로벌 1위 업체 국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면 네. 그때는 다시 실적이 꺾이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연속성은 어떤 쪽에서 여부가 갈릴지 일단 중국 이야기는 좀 해주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좀 중동 리스크가 여기에도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실적으로 좀 보니까 한교수 매니저님 이번에는 그래도 유가 상승 때문에 래깅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실적에 좀 도움이 됐는데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가 좀 감이 안 잡히네요. 그게 제일 어렵죠. 네. 지금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요.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 화학주, 유화주들에 대한 주가 전망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유가 상승세는 일단 멈춘 상태고요. 또 유가가 최근에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은 많이 사라진 이런 상태 등을 보게 되면 지금 화학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다만 중국의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이제 유화주들의 이제 맹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유화업황 자체, 그러니까 유화업종, 화학 산업 자체를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산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이제 중국 화학업체들하고 경쟁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국이 화학 산업에 있어서는 그 화학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소비 국가이긴 합니다만 그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그 제품들까지 강력하게 사용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중국 경제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수혜를 우리나라 화학업체들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데 중국의 경제가 야금야금 찔끔찔끔 조금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수혜는 거의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좀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화학주들이 일정 비율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단기 반등은 나왔는데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들이 있는데 그 여건들이 좀 개선되어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중국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쪽 석유화학은 석유화학이 좀 살아나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도 함께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롯데케미칼이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수소 사업을 많이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이제 내년이 되고 어느 순간 시장에서 수소 사업을 되게 인기 있는 사업 그리고 섹터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롯데케미칼이 그 수소 쪽에 수혜를 좀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투자를 줄이지 않았나요? 일단 뭐 최근에 수소보다는 전기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소차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분위기는 있긴 한데 만약에 향후에 이제 수소가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면 당연히 이제 롯데케미칼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수소 쪽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탑픽은 효성 첨단 소재고요. 더 좋은 데가 있다? 네, 효성 첨단 소지고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 그 수소 전지 쪽으로는 두산 퓨얼셀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수소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게 또 동박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화학 업체들이 기존에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업체 제품을 판매하다가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쪽 소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향후에는 수소도 수소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같이 묶어서 보시게 되면 조금은 투자하시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 기대감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유가 변동성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 주목해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한교수 매니저님은 혹시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보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석유화학은 뭐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매력이 섹터죠. 좀 떨어지고요. 무겁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살아나야 시세가 좀 많이 갈 수 있는데 아직 시장 자체가 이제 강하지 못하고요. 네. 또 시장이 또 강할 때 또 올라가는 섹터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들이 지금 또 반도체다 보니까 차라리 화학을 보는 바에 반도체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화학 섹터는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을 가능하지만 지속적은 불확실하고 그러나 이제 반도체는 지금은 좀 불안하지만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쵸, 이렇게 그쵸. 보게 되면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반도체가 좀 난 것 같아서 굳이 지금 화학주까지 볼 만한 단계는 아니지 않냐. 단기 매매 정도로 네. 트레이딩 매매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랑 비교를 해주시니까 딱 여기 투자 포인트의 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작전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작전명 무엇인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세 번째 작전입니다. 중국 증시 혼란하다, 혼란해.
네,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투자 포인트가 말 그대로 지금 투자 매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거보다는 반도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바로 이 작전명, 중국 증시가 혼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교수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재개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어떻게 풀려가는 겁니까?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지금 그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지금 이제 중국입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가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그 수혜를 지금부터 받기에는 좀 늦은 상태다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결국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경기가 달달이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경제지표가 좋아졌다, 말았다,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오늘도 0.03% 강보합이고, 또 지금 이제 지난달 그 중국의 CPI가 전년 대비 0.2%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두 달 만에 마이너스로 다시 떨어지면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됐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6% 하락했고, 전망치보다 웃돌았지만 또 전달보다 낙폭 키우는 굉장히 지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충분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살아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의 이제 소비 심리가 좀 더 강하게 안 살아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집값이 지금 한 5배 올랐다.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더 사용하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겠죠. 과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이고 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뭔가 불안해서 아직 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 지금 현재 대규모 지금 그 국채 발행이라든가 그렇죠. 그동안 시중의 유동성들을 굉장히 많이 유동성들을 뿌려놨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초를 중심으로 중국 경기 지표가 좀씩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달부터 대규모 규제를 완전히 풀어낸 상태입니다. 풀어낸 상태에서 유동성 공급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이제 연초를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들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이것이 아마 국내 증시와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디지만 그러나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약간 기로점인,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다 보니까 아직은 자신감이 없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동산 지표가 살아나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아직은 그래도 미국은 더 이상 뭐 증시가 안 빠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가 디플레이로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만 살아나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치가 연말 연초에 기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윤현 매니저님, 중국 이쪽 뉴스를 한번 보니까 뭐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소비 우려가 된다. 디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면은 중국인들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다들 놀러 온 거거든요. 이건 소비 여력이 있다라고도 반증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중국에서 소비 안 하니까 소비 우려가 소비 둔화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얘기 먼저 말씀을 가볍게 드리자면, 돼지고기 가격이 뭐 30% 정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여행이랑 항공 쪽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쵸. 네. 즉 여행이랑 항공 쪽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최근에 명동을 나가보면 중국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중국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뭐 중국 관련해서 뭐 IT 수요가 살아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겠지만, 직관적으로 지금 현재 여행 항공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최근에 잘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뭐 외국인 카지노라든지 여행 항공 관련 종목 쪽 위주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적이 회복되는 거를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외국인 카지노 관련 업체들은 뭐 GKL 같은 경우에도 그쵸?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실적이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최근 바닥에서 살아나는 모습이고 국제유가도 지금 9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70달러 중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쵸. 여행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 여행사 같은 경우에 뭐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그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은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10월달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우리나라 여행 관련 지표들이 좀 성수기처럼 굉장히 좋았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좀 중국 쪽에서 영향이 컸나요? 일단 중국 쪽 단체 관광이 허용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0일 정도부터 단체 관광이 허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여행 항공 쪽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연말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여행 항공 네. 관련 종목들은 바닥은 제한적이고 업사이드 여력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내일 모레가 광군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시장이 조용한 것 같아요. 황교수 매니저님. 그러게요. 굉장히 뭐 조용하고요. 물론 이제 뭐 당일 날짜 돼서 뭐 이제 화장품이 잘 팔리고 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가 증시가 너무나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기대 심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로 급등 나왔다가 또 폭락이 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심리라든가 그리고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어도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관심을 안 갖는 듯한 그렇죠. 그런 양상들인데 뭐 일단 광군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매출이 잘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아마 사후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후에 시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응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네. 일단 광군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경우는 우리가 짧은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광군제로 인해서 중국 경제지표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이 살아난지 여부를 체크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광군제 모멘텀이라도 해도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좀 크게 시세가 나서 상당히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이미 올라서 이거 광군제로 올라갈 여력은 없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미 올라갔으니까 좀 무서운데 그럼 작전명 중국 증시 혼란하다 혼란해인데 혼란한데도 볼 수 있는 종목 한교수 매니저님 혹시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중국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글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체적인 로컬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도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같이 뭐 좋아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좀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접근이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약간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ETF 종목이죠. 코덱스 차이나 이치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 지금 이 종목은 홍콩 증시를 따라가는 ETF입니다만 일단 홍콩도 일제는 뭐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편입이 됐기 때문에 중국 증시하고 연동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현재 차이나 H 레버리 주가가 완전히 대바닥권입니다. 완전히 대바닥권이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제가 그 차트 한번 잠깐만 잡아주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중국 증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차트는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중국 증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조정을 보여오고 지금 주가 수렴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렴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렴 과정, 이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 수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시세가 날 때는 시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만약에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는 뭐 코덱스 차이나 이치 레버리지 같은 종목이 수익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워낙에 주가가 바닥권이고 안전하다. 그러나 네. 시세가 나올 때는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HD버리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매력도가 높다고 네. 합니다. 차이나 H레버리지.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까 뭐 여행주, 카지노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관련 종목들 봐도 좋습니까? 네, 뭐 저는 지금 바닥에서 제주항공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LCC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가장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지노 관련 종목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 쪽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직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 외국인 카지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제주항공까지 이야기 예.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도 세워봐야 되겠죠? 네 번째 작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전명은 바로 철강 시멘트 가격 점프입니다. 뭐 이번에 그래가지고 실적도 잘 나왔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의 철강제 수입 증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최근에 이제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멘트랑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쌍용 C&E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최근 2년 동안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가격을 총 4번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건설 경기가 안 좋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마진율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멘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연탄을 가열해서 석회석을 녹여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최근 유연탄 가격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탄을 대체하는 걸로 이제 폐기물을 가열해가지고 석회석을 녹이고 있기 때문에 유연탄을 대체해서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진율은 더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쌍용 C&E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른 업체들도 지금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멘트 업체들은 향후에도 한번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에 건설 경기가 개선된다라면 지금 또 좋은데 건설 경기까지 개선된다라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멘트 관련주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삼아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뭐 시멘트 관련 종목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이 쌍용 C&E가 있고요. 그리고 철강 가격이 향후에 상승하게 된다라면 최근에 신규 상장한 넥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가총액이 2,200~300억밖에 안 나는데 반기 누적으로만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 합하면 1년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체 시가총액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틸과 쌍용 C&E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 저는 이제 아시아 시멘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멘트 보고 있는데 일단 시멘트 관련주들이 워낙에 뭐 실적들이 좋아요. 제품가 인상에 따라서 실적들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주가가 못 가는 것은 역시 이제 건설 업황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못 갔던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이제 이 건설 시장 자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 일단 건설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좋아지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제품가 인상에 따라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바로 그거죠. 실적은 좋아지지만 업황 자체가 피크아웃을 치거나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기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일단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가 되거나 이렇게 한 번 정도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아시아 시멘트 정도로 한 번 정도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 시멘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작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통해서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치킨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내일까지 치킨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TV로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스타워즈 투나잇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기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요. 구독 버튼 1번으로 먼저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있는 영상, 최근 영상 아무 영상이나 상관없습니다. 영상 들어가셔서 저희 이 스타워즈 투나잇 응원 댓글 써주신 분들, 이분들에게 저희가 5분 뽑아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영상 들어가서 댓글까지 정말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수익률 대결 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또한 매니저들은 전화 연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순위 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여전히 있습니다. 2.70% 플러스권에 있고요. 2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한규수 매니저 플러스 1.15%,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종목은 바로 정종택 매니저의 데브시스터즈입니다. 3.64% 수익을 기록했고요. 2위도 조선일 매니저, 어제 편입했던 이 게임주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네오위즈가 3.1% 수익, 3위는 한규수 매니저의 칩셋 미디어 1.15%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매니저님들의 리뷰 종목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칩셋 미디어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 뭐 편입한 지 뭐 얼마 안 돼서 일단 시세는 오늘도 강보합 정도 유지가 돼서 일단 좀 편안하고요.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만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익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워낙에 지금 이제 신경말 처리와 처리 정책과 관련된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 물량을 잡지 못하셨거나 하는 분들을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가 매수는 아직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단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 칩셋 미디어 리뷰 해봤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님 프로텍 마이너스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두 분 다 가지고 왔었다가 백인현 매니저님이 조금 더 일찍 올려서 가지고 가게 됐었죠. 일단 프로텍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5일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차트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기간 수급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패키징 단계에서 사용하는 디스펜서 장비랑 그리고 레이저 리플로 장비를 지금 거의 국내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장비 업체이지만 마진율도 한 10% 후반대에서 한 20%까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투자하신다라면 프로텍도 한번 여전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가장 좋은 종목 두 종목들입니다. 칩셋 미디어와 프로텍 리뷰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한규수 매니저님 먼저 오늘 내일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는 오늘도 제가 반도체를 준비를 했고요. 지난달에 편입했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 당시 좀 거리기엔 짧아가지고 아쉬웠는데 네. 이번에는 제대로 기대해 볼 만할지 들어볼게요. 일단 반도체 이제 대장주 맥락이 대형주기 때문에 시세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시세가 가게 되면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 하이닉스가 가야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지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스페셜티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HBM이라든가 DDR5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이제 반도체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긍정적인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제 분명히 만들어졌다라는 점에 일단 그 점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서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분기, 4분기 이후부터 디램 시장의 제품가 가격에 따른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2024년에 바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수요,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업황 개선과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의 판매 증가로 인한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분명히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지고서 2단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주 특성상 완만하게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오늘 종가 12만 8천 원을 매수단가로 가겠습니다. 매수가 12만 8천 원 보고요. 자,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웹툰 관련 종목들이 DNC 미디어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작 쪽으로는 콘텐트리 중앙이랑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러분들 관심 속에서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메가박스 쪽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쪽에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람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적자를 보였는데, 드라마 쪽에서 DP 시즌2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드라마 쪽에서 생각보다 이제 마진이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키즈 놀이터인 플레이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새롭게 인수해서 연결 실적에 반영된 업체가 있는데, 요게 이제 3분기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3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향후에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관 사업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고, 드라마 쪽에서도 지금 흑자 전환한 모습이고, 새롭게 인수한 플레이타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13,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모레방송 역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팍팍 시세가 터지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올해 연말과 내년 증시, 제가 보기엔 산타랠리가 작은 산타랠리 정도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작은 산타랠리 이후에 내년 증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여건들이 만들어졌는데 왜 그런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와 유망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두에는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매번 무방에서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우리 방송 준비가 될 테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외된 섹터들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 소외된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잘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섹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제가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제가 새벽부터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시장 열리기 전엔 백인현 매니저, 내일 시장이 끝나고 나면 한교수 매니저, 이렇게 두 분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